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농약업계에서 이 작물 보호제 쪽에서 바라보는 푸른은 서양 자두, 그러니까 자두의 일환 이렇게 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일을 생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선도 농가이시고, 저도 이제 5월달에 잠깐 한번 인사 뵙고 그 사이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동해를 되게 잘 견디는 품종, 그러니까 동해를 잘 견디는다고 들었고 공부를 하니, 그렇지만 냉해에 있어서는 어느 과에 실수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그래서 일단 이 생리적인 부분, 그리고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과는 뭐 1년에 한 20번도 치죠. 뭐 자두는 한 8번 내지 뭐 10번에서 끝날 수도 해요. 푸르는 그것보다 2, 3회 더 적게 쳐도 충분히 방제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1년 동안 수고하셔가지고 딱 가지고 오신 걸 보면 비가림도 하신 집도 있으실 테고, 뭐 약을 치시는, 그렇다고 해서 약 안 치진 않잖아요. 그리고 살충제도 많이들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냉해나 서리피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이게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냉해가 잘 오는 부분, 그리고 서리피해가 잘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올려놔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 보면 동해, 냉해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냉해나 동해를 받게 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장양분이 좀 부족해지면 동해나 냉해를 받기 쉽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식물 생계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리질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뭐 주면 동해 냉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일을 따고 감사비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한 7, 8년 전에. 그래서 과일을 따고 얘들이 낙엽이 질 무렵에 그래도 뭐 나르게 한 봉다리 4,000원, 5,000원 이렇게 싼 게 있어요. 영양제. 아니 뭐 질소는 잎이 떨어지는 거 좀 방지하니까 종합 영양제, 그거를 한번 연면 시비하면 이 수채 내에 저장양분을 좀 더 이제 먹여주는 거죠. 나무에 대해. 그래서 얘들이 다음에 꽃이 먼저 피죠. 푸른. 뭐 벚꽃, 체리도 꽃이 먼저 피죠. 그리고 잎이 나요. 자두, 핵과류가 다 동일합니다.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잎이 어느 정도 전개가 돼서 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양분을 생산을 해서 이제 그 과실을 비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분 소실 기간이 다른 과실수보다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한성이나 이런 동해 냉해, 그리고 꽃눈에 충실하고 초기 생육 비대를 위해서는 이제 비료 과일을 따고 지금 이렇게 따졌지만 조금 더 뒤에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낙엽이 질 무렵에 그때 한번 약재 살포를 해주시면 약재 살포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병해 충과 방제라고 해서 기상과 예찰이라고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상 조건, 즉 앞으로의 날씨가 아닌 작년의 날씨, 그리고 지금의 날씨, 이러한 게 지금 기후 변화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상 조건에 따라서 꽃이 피고 과일이 굵고 병이 오고 충이 달려들고 전부 다 이게 다 그 기상 조건의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상 조건이 그러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충도 빨리 나오고 병도 빨리 나오고 꽃도 빨리 피고 뭐든지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봄철에는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과실에는 약간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냉해 피해, 서리 피해 거의 없었죠. 거의 뭐 한 두 번 정도 이제
갑자기 서리가 얼었다. 예년 같았으면 한 일주일, 한 7번 정도의 서리가 났던 올해는 한 2번 정도. 물론 이제 평균적인 거고 계시는 곳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경북지방에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의 냉해 뭐 서리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4월달, 5월달에 온도가 높아버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 냉해나 서리는 상대 습도가 높을 때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대 습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장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기상 조건 뒤에 보면 예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트랩이나 뭐 아니면 교미교란지 이런 거 사용하시나요? 페로몬 트랩 사용하시는 분 계실 거고, 그리고 교미교란제 그 빨간색 끼쭉한 그 막대기 같은 거. 사과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과뿐만 아니라 푸른에도 달려드는 애들이 똑같더라고요. 순나방 똑같은 사과에 발생하는 거 푸른에도 달려들고 하니까 교미교란제를 거시면 아무래도 약을 덜 쳐도 돼요. 이게 농약회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실이지만, 네, 이제 교미교란제를 매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한 해의 나방 피해가 줄어드는 게 몸으로 느껴지신답니다. 그래서 이 예찰은 필수입니다. 내가 과수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예찰은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나방이 언제 발생하고 이게 나방이 발생하면 좀 있으면 이제 순에 이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예찰은 꼭 하시라. 이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찰 결과를 보시면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과수 시험장, 영주의 과수 시험장인데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일일이 카운팅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예찰을 이제 저희는 이거를 하나 딱 모아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페로몬 트랩에 이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나방이 점점 많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때 살충제, 나방약을 살포하시면 되는 타이밍.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가고 되도록이면 약을 적게 치기 위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뭐 농약의 작용점 도달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농약은 식물체 내든 뭐 곤충 내든 아니면 균 내든 들어가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삼투압의 원리가 제일 가장 크고요. 농도 차에 의한 삼투압의 원리. 그리고 이 원재가 갖고 있는 특성, 얘가 친수성이냐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기름을 좋아하느냐 물을 좋아하느냐, 친달 효과와 친수 효과가 있는 이러한 작용, 이것 때문에 농약이 수체 내로 들어가서 퍼지고 곤충 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뭐 곰팡이 들어가서 죽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 다음 장 보시면 이 삼투 현상이 이제 제가 한 번 더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농약을 많이 섞으면 농약 침투가 많이 돼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2가지 농약을 섞어서 그거를 배량을 가지고 딱 2배 진하게 해서 유각이 고온기 때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한 3-4가지 섞을 때도 있잖아요. 살균제, 살충제, 진딧물약, 레이트론, 뭐 아코피카이드, 전착제 이렇게 섞게 되면 이 삼투압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약을 치다가 한 3-4차 치다가 한 5-6차 칠 때 되면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약이 빨리 말라. 그럼 농축이 되겠죠. 그러기에 약흔이 남은 곳에서 약해가 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른 아침,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 약이 좀 천천히 마르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3종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 섞을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라고. 특히 또 이 푸른같이 과피가 뭐 상대적으로 얇아요. 뭐 사과나 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열과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동록이나 고두 이런 거 피해를 줄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약이나 영양제나 뭐 씻을 때 이제 이런 부분 한번 그때 와서 그 친구가 얘기하던데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약의 살포 방법입니다. 이 보통 SS기나 손으로 약장대를 가지고 치시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이제 노즐 형태가 있어요. 보면은 뭐 제초제 굿, 베리 굿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살균제 중간이 살균제예요. 퐁지사이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중간이 살균제, 밑에가 살충제, 맨 밑에가 생조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베리 굿이 좋은 거고 이 칸이 없는 게 있잖아요. 없는 거는 이제 효과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겁니다. 보통 SS기는 이제 동그랗게 나가는 맨 마지막 노즐 보통 많이 써요. 이렇게 디스크나 할로우콘이라 그러는 이제 뭐 중간이나 마지막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약대로 치실 경우에는 노즐을 뒤에 돌리면은 일자로 나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일자, 오른쪽으로 돌리면 동그랗게 나가잖아요. 이게 동그랗게 나갈 때 그 약 노즐의 모양에 따라서도 약효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동그랗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동그랗게 약이 좀 천천히 나가잖아요. 멀리 안 나가고. 그렇지만 그게 약효가 제일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류에 의한 피해로 한번 넘어가겠는데 후문에는 뭐 탄저병 말고는 거의 안 생기죠. 곰팡이병 혹시 올해 뭐 내가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곰팡이병 많이 오는 거. 곰팡이가 잿빛 곰팡이요. 아 이거 제가 자료를 뺐는데 이게 잿빛 곰팡이는 이게 열매 속기 해가지고 꽃을 따거나 그 적과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꽃을 딴 자리, 적과를 한 자리에서 대부분 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에 걸리고 이게 그 정례나 뭐 정례라고 하는데 복숭아는 꼭 그 정례 작업, 그다음에 적과 작업을 한 다음에 잿빛 약을 바로 쳐요. 왜냐면은 이게 잘 안 아물거든요, 상처가. 그래서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곰팡이가 이제 잿빛을 일으키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그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제가 그 대표님께 자료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탄저병 말고는 제가 밴드 보니까 잿빛 말씀은 아무도 없으시는데요. 잿빛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수확기 되거나 네, 나무 생기면 다 됐어요. 그렇죠. 이게 저온이기 때문에 지금 딱 잿빛에 그 잿빛약 좋은 거 많습니다. 잿빛약 그 수확하기 한 2주 전에 치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 전에 치는 것도 있고 그런 제품들 한번 찾아보시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탄저병 심하다 그래가지고 탄저병만 딱 들고 왔거든요. 잿빛 곰팡이병 자료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최종적으로 네. 가까이 주시는데요. 예, 보고 있으면 좀 예,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저거 일주일짜리 있더라고요. 그렇죠. 관련 자료를 갖다가 메일로 네, 저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저희 그 반원들하고 예.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네, 내용을 갖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탄저병은 그 아시다시피 25도 이상 그리고 상대 습도 70% 이상 되면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탄저병이 25도가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 왜 문제가 되냐면 얘들이 자라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요. 그래서 탄저병에 걸린 걸 따내고 약을 치잖아요. 그러면 3일 뒤에 그 살균제가 100% 다 잡아주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등록 기준이 80%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방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약, 뭐 가장 좋은 약이라고 막 이렇게 처방을 받아와도 약을 치고 한 2, 3일 있다 보면 병이 또 보여요. 그 이유가 100% 잡아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을 농약회사에서는 많이 클레임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 약제와 뭐 안트라폴, 다이센 이런 걸 섞어서 쓰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온일 때는 이제 그렇게 한 번쯤은 감아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약제 살포 간격이 10일이 아닌 7일이 아닌 5일 간격으로 딱 한 번만 더 중간 살포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탄저병이 이렇게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온은 올 거고요. 다습 기후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밭에 탄저병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를 따내잖아요. 따내고 약을 치고 5일 있다가 이제 뭐 살림꾼이라든지 실바코라든지 그거랑 아이센 안트라고 감아가지고 한 번 더 치시면 조금 더 나아요. 단 이게 탄저병이 심할 경우에 안 심하면 약값보다 떨어지는 거 그게 더 쌀 수, 떨어지는 게 비싸다. 내가 이 탄저병 걸려서 속가내는 게 더 약값보다 비싸다 하면 그때 약을 치시는 거예요. 병이 온다고 무조건 약 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예. 두 번째 이제 곤충에 의한 피해 말씀드릴게요. 순나방 피해인데 순나방은 성충 나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막 날아다니는 애들 잡아서 죽여버리면 아무래도 내년 봄에 순나방 피해가 덜해요. 지금은 풀은 다 따시고 뭐 체리 다 따시고 뭐 싼 약 있잖아요. 데시스미치오 피레스 이런 약들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소독하면 소독 개념으로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월동 해충을 방제 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이제 부화 시기가 되는데 4월 말 올해는 4월 말부터 이제 순나방 트랩에 나왔어요. 되게 빨리. 노린재는 그것보다 더 빨리 나왔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 부화 시기가 지금 거의 9월 상순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나와요. 얘들이 순에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약을 못 치거든요. 바사필을 깔아버리면.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피해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순나방과의 전쟁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간 그래도 이제 그 잡기가 짧다 보니까 피해가 덜 하실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그 되게 일찍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세대가 짧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요 다음 거 보시면 언제부터 나온다라는 거 제가 이제 그려놨거든요. 4월 초부터 해서 성충이 나오고 월동 성충. 근데 봄철에 따뜻해 보니까 얘들이 빨라졌어요. 3월 말, 4월 초 이때부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하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하고 보면 여기 좀 다르거든요. 이게 그 작물이 달라요. 빨간색이 복숭아, 뭐 파란색이 아몬드인데 이거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 자료는 우리나라, 아몬드 자료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충 발생 시기가 쭉쭉쭉 올라가면은 트랩에 이렇게 밀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나방 전문약은 애벌레를 잡는 약입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성충이 밀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 뿌리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날아다니는 거 잡아주는 약은 보통 유제 아니면 최근에 나온 뭐 나방 전문 약제들이 좀 잡아주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약해요. 얘들은 전부 다 애벌레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밀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 늦은 게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밀도가 올라가고 약을 처방받아서 그 다음날 치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트랩을 예차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4번 정도 나와요. 과일을 따고 가만 놔두면 걔들이 이제 거기서 막 번식을 하겠죠. 특히나 이제 사과 하시는 분들 옆에 복숭아 자두 있으면 싫어해요. 왜냐면 이거 수확하고 약을 안 치거든. 그러면 거기서 막 순나방, 심신나방 이런 거를 키워가지고 내 밭으로 온다고 되게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푸른만 하시게 되면 이제 중간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감사비료 할 때 그 사춘기 섞었으면 딱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후반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과일을 따고 살충제가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순나방은 그렇게 되지만 순나방 무치 요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시기가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딜레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나방이 나오고 한 일주일 있다가 뭐 2주일 있다가 무치가 나와버리면 약을 일주일 간격으로 쳐야 돼요. 아주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4월달, 5월달 이제 경획기가 딱 돼가고 과일 비대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게 약을 계속 때리게 되면 고두나 아니면 동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문 약제 딱 치고 그 다음에 한 2주일 있다가 이제 그 IGR 계통 그 탈피 억제나 탈피 촉진하는 약 있잖아요. 요게 중간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그 뭐 미믹이나 뭐 이런 미믹 그리고 IGR 계통의 약제들 이런 것들이 중간에 한번 들어가서 이제 밀도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죽이지는 못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농약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IGR 계통은 죽이는 효과보다는 억제 효과.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규 방제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규 방제 사이에 IGR 계통의 약제를 한번 좀 넣으실 걸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심식나방 피해가 많았나요 혹시? 순나방 피해보다? 과일로 들어가는 심식나방 피해. 이게 상대적으로 복숭아는 물이 좀 그러니까 그 과즙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심식이 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많으면 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수기가 짧아 버리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좀 덜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럼 노린재는 피해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초반에 발생하는 노린재와 후반에 발생하는 노린재 종류가 다르거든요. 요 뒤에 노린재 파트 때 말씀드리겠고 심식나방은 그러면은 그 제가 만든 자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유리나방 파트 나오고 있거든요. 유리나방은 이제 하늘소하고 비슷하게 뭐 연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뭐 방제는 쉬운데 발생하고 나서 방제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성충을 죽여야 되는. 그래서 한 7월 말 그때쯤부터 아마 성충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방약으로 잘 안 듣습니다. 뭐 스미치온 이런 뭐 피레스나 데시스나 스미치온 계통의 이런 약제로 죽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해를 하면 꼬챙이로 찔러서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주사기로 이렇게 넣거나. 하지만 유리나방 피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철에 그 약제 살포할 때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수원 지금 많이 가시죠? 아직까지 네. 다 따고 나서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나방 때문에 미치겠어. 유리나방이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피해가 여기 보면은 9월 상중하부터 피해가 엄청나요. 원래 피해가 앞에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이 원인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 따고 나서 과수원을 안 간대. 그러니까 피해 자체는 연중 나와요. 월동을 해서 피해 자체는 연중 나오는데 초반에는 피해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유리나방이 이게 자두나 복숭아나 푸른 이런 나무보다 주위의 나무들, 가죽나무 이런 것들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해가 이제 후반기로 집중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올해 진딧물 많이 발생이 했죠. 진딧물은 어떠셨습니까? 진딧물 다 잘 잡으셨나요? 우리는 은혜가 와가지고. 미치겠다. 아유, 진딧물은 그 까맣게 날아다니는 유시충. 그러니까는 올해는 유시충이 계속 날아붙어가지고 진딧물의 밀도가 계속 진딧물약을 쳐야 됐다. 근데 진딧물은 아무래도 신초 쪽에 발생하고 푸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하단부에 발생해서 뭐 그을병이나 이런 거는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약제로 이제 꾸준히 방제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딧물은 다른 뭐 특효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딧물은 그냥 제가 그래서 한 잔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응애 피해 말씀드릴게요. 올해 응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전박이응애, 사가응애, 아니면 뭐 가무응애 뭐 이런 응애들은 알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고 성충으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알로 활동하는 친구는 기계유제를 뿌려도 잘 안 죽습니다. 성충으로 활동하는 친구는 기계유제를 뿌리면 그래도 밀도가 거의 한 10%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기계유제를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계유제를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계유제를 빼고 보통 이제 꽃이 피게 되면 꽃이 피기 전 한 보름에서 일주일 전까지 이제 응애약을 한번 칩니다. 그 응애약은 보통 줌이나 시나이나 페로팔 이런 걸로 보온기에 약이 안 나는 그런 걸로 한번 잡아놓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아주 이름 보면은 개들이 한 45일에서 2달 가까이 천천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월달 어린이날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응애약이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고 5월 5일까지는 한 번 치면 되는데 요거를 꼭 치셔야 돼요. 봄철에 응애약을. 내가 월동에서 기계유제를 쳤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계유제를 안 쳤다 그러면 응애약 줌이라도 한 번쯤 치시고 페로팔이라도 한 번쯤 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응애가 본격적으로 달려드는 시기가 되면 잎에 한두 마리가 있을 때 저희가 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응애약의 처방 시기는 잎에 한두 마리가 보일 때입니다. 두세 마리가 아니라 한두 마리. 즉 응애 밀도 초기에 약을 안 치면 어떤 약이든 달아서 한 두세 번을 치게 돼요. 근데 응애약이 제일 비싸죠. 병당 최소 3만 원부터 5만 원까지 하는 그 때문에 이 봄철에 응애약을 한번 치고 한 달 간격으로 응애약을 칠 거를 일단은 권장을 해드려요. 7월 말에 따면 5월 한 초에 아니 3월 말 5월 초에 한번 치고 6월 초에 한번 6월 한 10일경쯤에 한번 치고 5월 10일경쯤에 한번 치고 7월 10일경쯤에 한번 치면 세 번만 치면 딱 응애약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가 필요하겠죠. 뭐든지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올해 응애 피해 많으셨다고 하는데 진짜 응애 피해 많았어요. 어떤 약도 심지어 뭐 아바메틴 들어간 거 말통으로 이제 하다가 2번 연고 붙이고 그다음에 뭐 노블레스 뭐 그다음에 뭐 지존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밀베노크 이런 좋은 약을 갖다 뿌려도 다이마이트라는 신규 제품 갖다 뿌려도 안 들었다는 분이 계세요. 응애 밀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는 있는 게 보이는데 이 100마리 중에 두세 마리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응애약을 언제 쳤냐 물어보면 3주째 치셨대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계통을 달리해서. 그렇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봄에 한번 치고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요 그때 상간에 응애약을 치시는 게 아마 그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후론사이드 치실 수 있나요? 후론사이드, 살균제. 등록이 안 돼 있는지 지금 제가 확인 안 해왔는데 그 후론사이드가 응애를 밀도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두 치는 건 아시죠? 예. 프로는 주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등록 자두에 등록이 되면 칠 수가 있잖아요. 네. 후론사이드를 쳐보셨는지 안 쳐보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약을 모르시는 거죠, 후론사이드. 사과하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여기 살균제인데 응애도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요것도 중간에 한번 산재가 아닌데도 그 근제인데도 네, 응애를 잡는 그렇죠. 그럼 지금이 응애가 있는데 네, 계속 쳐야 되니까 지금 과일 다 따셨죠? 아팠어요. 그러면은 페로팔 등록된 안 된 약제를 한번 쳤거든요. 쳐도 됩니다. 따로. 네, 쳐도 됩니다. 근데 또 쳐야 되니까. 그걸 살충제는 눈으로 보고 치시는 겁니다. 응애가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종이 갖고 와서 아시죠? 이렇게 털어가지고 손으로 싹 문대서 빨간 게 묻어난다 그러면 치셔야 돼요. 눈으로 안 보일 거면 털어서 손으로 문지르면 이게 방법이잖아. 다 아시죠? 이렇게 문지르면 손으로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 이게 응애약을 한번 쳤는데 지금 또 다 땄는데 좀 치기 그런데 그러면은 기계유제 혹시 쓰세요? 기계유제? 황원 치지. 황은 안 쳐도 돼 솔직히. 기계유제. 기계유제가 더 중요해요. 말하면 황은 기계 망가지잖아요. 기계유제가 차라리 낫지. 기계유제 치지 말고 황원 치라고. 왜냐면 기계유제를 치면 수세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응애 밀도를 높을 때는 그 기계 유제를 가지고 요 월동처 있잖아요. 밑에 밑두망치 그러니까 꽃눈에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 밑두망치 이런 데는 좀 뿌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위에는 안 쳐도 밑에만. 치지 말고. 네, 밑에만. 옆 SNS 갖고 옆에만 밀고 가세요. 위에 열지 말고. 자, 약국지 잠그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통 가지고도 한 두세 번은 칠걸요? 옆에만 치세요. 옆에만. 위에 치면은 수세 떨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소독의 개념으로 쓰긴 하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만들어 쓰던 황에 비해서는 약효가 많이 떨어져요. 만들어 쓰시는 황이면 얼마든지 제가 자신 있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그 농약회사에서 나오는 황 그거는 만들어 쓰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한 30%밖에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을 괜히 그런 거 쳐가지고 그 기계 망가뜨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보르도액 있잖아요. 뭐 네오보르도, 뭐 탐나라 이런 이제 농약에서 나오는 보르도액들, 동제들 그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살충제 시간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노린재 말씀드릴게요.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그 날아다니면은 그 날아다니는 애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 날아다니는 애들을 죽이려면 그 피레스, 데시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2배를 딱 치면 날아가는 것도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제기 때문에 여기 점이 찍혀요. 그래서 따고 나서 치시는 게 가장 좋고 밀도로 따고 나서 치는 게 가장 좋고 심지어 노린재가 심한 데는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방충망도 치시는 분들 계세요. 보통 가림막, 비가림 하셨으면 옆에 이렇게 이렇게 두르시잖아요. 두르시면 좋아요.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얘들이 그 애를 태운다라고 하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잎에다 구멍을 뚫고 과실에 점점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요 읽어보시면은 제가 좀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요거 제가 올해 초에 4월달에 업데이트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연간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발생 시기이지 않습니까? 발생 시기 지금 썩던 나무 노린재는 6월 하순, 뭐 갈색나게 노린재 7월 중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월동을 한 애들이 초기에 아주 어린 잎과 과실에 찌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최성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연중 발생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초반에부터 이제 할 수가 있으니 이제 꽃 피기 전에 쉽게 말해서 꽃 피기 전에 내가 해가 어스름할 때쯤에 집에 왔는데 앞에 막 그 날파리나 이렇게 유리재 터진 거 보인다. 그러면은 노린재도 같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특히 봄철에는 5시만 돼도 깜깜하잖아요. 달리다 보면 이제 집에서 오면 지금 제 차 지금 그런데 유리창에 난리가 나요. 범퍼 난리가 나요. 이때쯤 시작했다, 시즌이 시작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걸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노린재 그 다음에 월동했던 곤충들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과수원에 갔는데 꽃이 피기 전이네 이러면은 그래 꽃이 아직 피기 전이니까 살충제 조금 더 진하게 한번 쳐보자 이렇게 치셔도 돼요. 꽃이 피고 나서는 정량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노린재 피의 사진 제가 뒤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노린재도 요새 트랩이 있습니다. 노린재 트랩도 있어요. 이게 혹시나 내가 노린재의 피해가 좀 심했다 하시는 분은 노린재 트랩도 따로 노린재 트랩은 아시죠? 과수원 밖에다가 노린재를 끌어모으는 트랩이기 때문에 밖에다가 다시고 이제 나방 트랩은 안에다가 다시고 그렇게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질의응답 예. 그 농약에 부분적으로 뭐 중제약, 유제, 뭐 전착제 3가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투입하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네. 뭐 약효가 더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순서를 심지어 그 순서는
물에 잘 녹는 것부터 넣으셔도 되고 물에 안 녹는 것부터 넣으셔도 소화제가 돼요. 제일 잘 녹으니까 이게- 소화제 이게 그리고 드셔보세요. 이게 약을 SS기 쓰세요? 네. SS기 쓰면은 SS기에 물을 틀어놓고 솔직히 순서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뭐 거품이 네. 네? 네. 만약에 이 거품 나는 거는 액상으로 된 타입이 거품이 나잖아요. 물로 된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이게 이게 저희가 소화제를 붓고 예. 네? 가루를 부으면은 거기다가 거품이 많이 돼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펌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강하니까, 예? 강하니까 이게 거의 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나중에 물을 조금 남겨놔놓고 그런 식으로 거품이 많이 돼요. 요즘도 뭐 보니까 거품 방지제 하면서 또 이야기 나오더라고.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거품 방지제는 전착제 넣잖아요. 전착제는 약이 잘 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이 잘 풀리려고 하면 거품이 나야 돼요. 쉽게 말해 비누 성분이 들어가야 퐁퐁이 들어가야 약이 잘 풀리는 건데 그거를 중화시키는 게 거품 싸기예요. 그 생수기업 하면은 1,000짜리 하는데 800만 대에서 담아 거품 몇 분으로 올라오는데 저희 그 예전에 팔던 바스타 거품이 심지어 걔는 약통에다가 SS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면 거품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모양 그대로 원기둥 모양으로. 이게 거품은 그 농약회사 그에서 이렇게 봉다리 만들고 뒤에 보면 계면 활성제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수화제든 물약이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거품이 나는 건데 그러면은 거품싹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거품싹을 쓰시는 거면 웬만하면 이제 전착제를 같이 감아서 주시면 좋죠. 예. 물론 노상 비싸니까 전착제가 뭐 비싸서 뭐 전착제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안 넣으셔도 돼요. 다 들어가 있다니까. 넣어서도 되는데 네. 요즘에는 엄청난 날씨가 금세 쳐서 뒤따라와가지고 뒤가 쏟아 풀어지는데 안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농약값이 엄청 비싸 꺼내가지고 가면은 거기까지 대충 하고 3번 4번 이제 사장님 말씀하잖아 자주 치고 요거 생기면 요거 치고 사지만 농약용은 가격이 5만 원 7만 원이 가는 거 3가지 4가지 거의 준다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뭐 50만 원 한 차에 거의 다 얼마 치냐? 20만 원이야. 한 차 20만 원요? 50만짜리 그러니까요. 예.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조금 지금 말씀하다 또 바이엘은 사실 너무 비싸서 제가 그래서 저희 칠 수가 없어. 회사 약 발상 안 드리잖아요. 예. 뭐 사이언스 뭐 제일 비싼 게 바이엘, 그다음에 농협. 너무 비싸. 한농께 제일 쌉니다. 예? 한농께 제일 쌉니다. 한농보다도 요새 뭐 무슨 사이언스 이래가 하는 게